자, 마지막 파트죠. 챕터 8 중요한 영어의 중심 내용 수일치 피시면 되고요. 자, 56쪽 가보겠습니다. 자, 56쪽에 대명사 수식 보세요. 네, 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요, 앞에서 배웠던 내용도 복습하면서요, 동시에 새로 나오는 거를 다시 이제 좀 정리하고 이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배웠던 부분들이 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제목 보시면 대명사와 수식이라고 나오죠. 그렇죠? 자, 그리고 1번에 보시면 인칭 대명사와 지시 대명사의 용법이라고 나와요. 자, 이 대명사가 나와버리면 정말 머리가 아픈 게 대부분 어법 문제가 대명사로 나오면 이게 뭐랑 문제가 되냐면은 해석을 해봐야지 알 수 있는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따가 이제 우리가 문제를 보면 그게 무슨 소리인가는 알 수 있을 테니까 그 문제를 같이 볼게요. 자, 방가로 1번에 이세 쓰임 보시면 괄호 1번은 우리가 했었죠. 가주어와 가목적어 해가지고 해석이 안 되고 투부정사를 뒤로 뺐을 때 주어 역할이나 목적어 역할을 하더니 it이 들어가는 경우. 그렇죠? 그래서 It's hard to study English. I found it difficult to study English. 다 보다 가주어 가목적어의 it이다. 이거 우리가 이제 배웠던 부분이고요. 자, 괄호 2번의 비인칭조는 뭐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띄고 올라온 거죠. 뭐요? 시간, 날씨, 거리, 계절, 명암, 그러니까 뭐 밝고 어두움 이런 거를 가리키는 it은 문장 안에서 주어 역할을 하긴 하지만 해석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So it was fine yesterday. 어제 좋았다. What time is it? 몇 시에요? 할 때 it을 그것이라고 해석 안 하죠. 그래서 비인칭 주어로 쓰인다. 자, 3번에 이때 강조 구문을 한번 보시겠어요? 자, 거기 보시면 I met Tom in the park at 10이라는 문장이 나오죠? 맞죠? 말 그대로 나는 10시에 공원에서 탐을 만났었다라는 문장이 나오는데, 자, 우리가 이때 강조 구문은 굉장히 쉬운 강조 구문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강조하고자 하는 것을 그냥 it과 that 사이에 넣으시면 됩니다. 그쵸? 근데 중요한 건 이때 강조 구문이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보다 동사를 강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두 번째, 형용사도 강조할 수 없다라는 거. 네, 그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왜냐하면 형용사와 동사는 강조를 할 수 있는 게 따로 있죠. 형용사는 뭐로 강조해요? very로 강조하죠. very, very beautiful. 이런 거 있죠? 날씨도 칙칙한데, 그치? 엽기처럼, 그쵸? very pretty. 이런 것처럼 형용사는 very로 강조를 하고요. 동사는 뭐로 강조해요? do, does, did로 강조하죠. I love you. 나는 너를 사랑한다. 정말로 사랑한다. 어떻게 강조해? I do love you. 그쵸? 난 너를 사랑했었어. I loved you인데 어떻게 강조한다? I did love you. 그렇죠. 항상 동사 원형이 나오죠. do, does, did 다음에는. 그리고 나는, 그녀는 그를 정말로 사랑해요. She loves him인데 she does love him.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형용사와 동사는요, 이때 강조 구문으로 강조를 하지 않습니다. 즉, 그걸 제외한 나머지는 다 이때로 강조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거기 보시면 탐하고 in the park를 뭐 하고 있어요? 강조하는 문장 두 개가 나오죠? 강조해보지 뭐. 그럼 이렇게 그냥 집어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탐. 얘는요? 이렇게 집어넣으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니까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met이니까 무슨 시제가 나오면 돼요? 과거인 was가 나오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meet이었으면 is 쓰시면 되는 거고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얘도 어떻게 하면 돼? I met Tom at 1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해석은 어떻게 하시면 돼요? 말 그대로.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걸로 해석하면 되죠. 이렇게 가는 걸로.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석이 된다? 내가 10시에 공원에서 만났던 것은 바로 누구였다? 탐이었다. 그쵸? 그리고 내가 10시에 탐을 만났던 곳은 바로 어디였다? 공원이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덧붙이는 게 뭐야? 이때 that을 뭐로 바꿀 수도 있다? 원래 목적어 자리였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whom으로 바꿀 수 있겠죠? 목적격 관계대명사처럼. 그리고 이때 that은 뭐로 바꿀 수 있겠어요? 왜요? 그렇지.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가끔 이때 강조 구문인데 그 that이 여기 문장에서처럼
여기 이제 whom과 where로 바뀐다고 나오잖아요. 가끔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거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2번에 that과 does의 용법이 제일 중요하죠. 왜요? 실제로 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중반 수능까지는요, 이 반가로 2번에 that과 does의 용법을 굉장히 많이 냈었습니다. 근데 요즘엔 많이 내지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좀 공부를 하는 친구들은 이 that과 does의 용법을 다 뭐하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수능에서는 잘 내지 않고요. 대신 어디에서 많이 내냐 하면, 내신에서는 아직까지도 비중 있게 많이 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요거는 이제 지워도 될까요? 그럼 지울게요. 자, 문장을 하나 줘보겠다는 거죠. The population of Tokyo is larger than 서울이라고 나오죠. 자, 한국말로 우리가 읽어보면은요, The population of Tokyo is much larger than 서울. 거기 much 들어가 있는데, 어쨌든. 자, 한국말로 읽어보면 어때요, 굉장히?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영어식 표현으로 이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요? 자, 우리가요, A라는 학생과 B라는 학생이 있는데요. A의 발은 B보다 예쁘다라고 그랬어요. 그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죠. 더 정확하게 해볼까요? A의 발은 B의 얼굴보다 이쁘다 그랬어요. 그러면 발이 얼굴보다 이쁘게 돼요. 그럼 B의 얼굴은 뭐가 돼요? 발보다도 못한 얼굴이 돼요. 뭔 얘기죠? 우리가 발을 비교하면 뭘 비교해야 돼요? 발을 비교해야 되고 얼굴을 비교하면 얼굴을 비교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는 그게 굉장히 균등하게 어떻게?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도쿄의 인구를 비교하면 서울에 뭘 비교해야 돼? 인구를 비교해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 게 맞아요? 더? population 맞아요. 이게 들어가야지 맞는 거죠. 이해되세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 영어는 뭐 하는 걸 굉장히 싫어한다고요? 반복하는 거, 반복. 근데 여기 지금 population 인구가 나왔는데 여기도 인구가 나온단 말이야.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요. 자, 원래 우리가 알고 있기로 앞에 나온 명사가 단수명사일 때, 앞문장에 나온 명사가 단수명사일 때는 원래는 뭐로 대명사로 그놈을 받죠? it으로 받죠. it. 원래는 it으로 받아요. 그리고 앞에 나온 문장에 명사가 복수일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뭐로 받아요? they나 them으로 받죠. 근데 예외적으로 어떤 경우 이 두 가지, 첫 번째 어떤 경우? 같은 문장 안에 있을 때. 지금 같은 문장 안에 있죠. 두 번째 어떤 문장일 때? 비교하는 문장일 때. 그쵸? 같은 문장에 비교하는 문장일 경우에는 it이나 they나 them으로 받는 게 아니고 뭐로 받는다? 단수일 땐 that으로 받는다는 거지. that. 그래서 어떻게? 도쿄의 인구는 서울의 인구보다 더 커요.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럼 빈칸에는 뭐가 들어갔어야 됐었던 거죠? 빈칸의 답은 바로 뭐? that이 들어가는 거죠. that. 요게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요건 좀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 그럼 밑에 거는 쉬워져요. 왜요? The ears of rabbits are longer than 빈칸 of foxes 그랬죠. 토끼의 귀땡이들은 여우의 빈칸보다 더 길다 그랬어요. 그러면 당연히 빈칸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귀, 귀땡이, 귀들. 근데 귀가 지금 단수야, 복수야? 복수죠? 그럼 거긴 뭐가 들어가면 돼? those가 들어가면 되죠. 왜? that의 복수형이 those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those of foxes 들으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2번이 좀 중요해요. 지금 여기 56페이지에서는. 자, 이번에 소유대명사는 이해를 하시면 돼요. 소유대명사는 소유격 플러스 명사다. My boyfriend 그래서 내 남자친구. 그럼 내 남자친구는 누구 거예요? 내 거죠. 얘는 무슨 남자친구 얘기하면 다들 이렇게 막 이래. 그냥 예를 든 것 뿐이야. 자, my boyfriend 나의 남자친구는 누구? 내 거죠, 내 거. 그러면 노래 중에 좀 있죠. 내 거. 자, 소유대명사는 그래서 뭐다? 소유격 플러스 명사입니다. 그러므로 my boyfriend는 다른 말로 mine이죠. mine, 나의 것. 그래서 여기 보시면 this computer is mine이죠. 이 컴퓨터는 내 것이다. 원래는 this computer is my computer겠죠. 근데 왜 굳이 mine으로 바꿨다? 컴퓨터가 반복되는 거 싫으니까 소유 대명사로 바꿔준 거죠. 그래서 소유 대명사는 소유격 플러스 명사입니다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쵸? 질문 있으세요? 네, 없으면 57쪽 가볼게요. 자, 3번의 제기대명사도 우리가 뭐 할 때 했었죠? 앞에 챕터 1 할 때 했었어요. 기억나세요? 자, 복습을 해볼게요. 제기대명사는요,
뭐가 중요했었죠? 주어가 나오고 주어 뒤에 대상이 주어와 같을 때, 그래서 겉에 있는 나와 속에 있는 나로 분리될 때 뒤에 있는 목적어를 반드시 뭐로 바꿔라? 제기대명사로 바꿔라. 원할 때 했었어. 챕터 1. 까마득하니. 까마득하니. 그쵸? 까마득하군요. 그쵸? 그리고 두 번째, 한 문장 내에서 같은 존재가 반복될 경우에도 제기대명사를 써야 돼요. 뭔 얘기인가 하면 굳이 주어가 아니어도 다른 목적어 자리에 어떤 그 대상이 나왔는데 그 대상이 다른 데서 또 반복이 돼. 그러면 그 목적어를 대신해서 뒤에 나오는 놈이 제기대명사로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하나만 물어볼게요. 제기대명사라는 것이 주어 자리에 올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그치? herself is good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야. 왜? 제기대명사 자체가 존재하려면 이 앞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니까. 얘와 같은 존재가 있어야 되니까 절대 주어 자리에는 제기대명사가 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나중에 관계대명사 문제 풀 때 좀 어려운 문제에서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로 나와요. 일단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것도 했었죠. I love me 왜 틀렸다? 자동사 보호가 되는데 분명히 me는 목적어니까 안 돼요라고 했었고, I love myself 해줘야 된다고 얘기했었고요. He loved him 가지고 제가 장난쳤었죠. 그가 그를 사랑한다 그랬을 때 얘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맞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다? 그와 그 힘이 다른 사람일 경우에는 분명히 맞다 그랬죠. 근데 틀린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니까 힘을 뭐로 바꾸세요? himself로 바꾸세요. 그러니까 딱 이제 우리가 공부했던 거 복습하는 거고요. 예, 그리고 3번. 제기용법과 강조용법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제기용법과 강조용법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자, 수능 모의고사나 수능 역대 시험에서 제기용법과 강조용법을 묻는 문제가 나왔던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근데 얘가 이제 지금 정리를 해야 되는 이유는 내신에서는 물어보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이쪽 그 목동 쪽 학교들은 좀 이상한 학교들이 되게 많죠? 내신에서 쓸데없는 문법들을 졸라 많이 내요. 그쵸? 그래서 제기대명사에 밑줄을 쳐놔요. 그리고는 다음 밑줄친 제기대명사와 용법이 같은 것은, 다른 것은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근데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제기용법은 생략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정리하면 돼요. 얘는 생략할 수 있어요. 왜? 강조니까 없어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장 구조를 배웠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되는 거거든. 자,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요. 그 1번의 제기용법의 첫 번째 문장 보시겠어요? He killed himself. 그때 himself 제기용법일 수밖에 없어요. 왜요? 빼봐요. 그럼 뭐가 없어져요? 그치, 목적어가 없어져요. 목적어는 절대로 뺄 수가 없던 놈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기용법이다. 두 번째 문장은요. I enjoyed myself at the party. 나는 파티에서 너무 재밌게 놀았대요. 당연히 뺄 수 없어요. 왜요? 목적어 자리니까. 맞아요? 자, 그럼 이 문장은 어떨까요? I enjoyed the party 한 다음에 뒤에서 for myself 했다고 해볼까? 나는 내 스스로 파티에서 참 재밌게 놀았어요. 이렇게 되죠. 그럼 이때 myself는 무슨 용법일까요? 자, 전치사 뒤에 나오고 있다는 게 포인트예요. 그럼 뺐을 때 말이 됐나 안 된다? 그러니까 무슨 용법이에요? 제기예요. 제기. 조심하셔야 돼요. 왜요? 우리 전치사는요. 반드시 뒤에 항상 뭐가 있어야 된다고 배워요? 목적어가 항상 있어야 된다고 배우죠. 그러니까 얘를 빼버리면 for에서 문장이 끝나는데 그럼 전치사는 목적어 없이 그냥 띡 나와버리게 되니까 문장 구조가 당연히 불완전하게 돼버리죠. 그래서 전치사 뒤에 나오는 뭐뭐 self의 제기대명사도 무슨 용법이다? 죄기용법이다 라는 걸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꽤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거 제기용법, 요거 myself 이 부분 요거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 강조용법은 보세요. I myself did it. 나 스스로 그것을 했습니다. I myself wrote the letter. 내 스스로 그 편지를 썼어요. myself 다 빼봐요. I did it. 주어 동사 목적어. I wrote the letter. 나는 그 편지를 썼어요. 주어 동사 목적어. 완벽한 문장 구조죠? 그러니까 얘들은 뭐다? 강조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를 푸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자, 이제 중요한 건 4번이지. 4번은 시험에서 굉장히 많이 잘 나와요. 그러니까 얘는 이게 어느 경우에 쓰이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